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책 35쪽에 있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죠. 이전 노라 계속 반복했고요. 미래의 상황 가정에서 시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와 당신의 추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나와 당신 사이에 추억은 드러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그리워하나 보다. 그것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 정답이고, 그다음에 4번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적인 어조로 임과의 이별에 대한 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좀 어려웠을 텐데요. 단정적인 어조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잊었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잊지 않았음을 잊지 못하겠음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잊었노라 이 표현이 좀 단정적이라는 겁니다. 뭐 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정적 어조로 이별에 대한 나의 정서, 잊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이 시에 두드러진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자, 이 시에 두드러진 표현 방식 자,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을 위해서 자, 이 시에서 사용된 방법 네, 반어법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반어 못지않게요.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법도 이 시의 중요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반어법이나 반복법이 쓰이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반복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자, 여기 보면 뭔가 반복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시에서는 의문형의 문장 쓰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피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법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아니야, 서럽지 않다. 배앓이를 하던 날 납작 엎드렸던 아랫목이 차디찬 물살에 갇힌다 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서럽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배앓이를 하던 날 막 배가 엄청 아파요. 근데 이게 아랫목이 차디찬 물살에 납작 엎드렸대요. 자, 너무 배가 아픈데 차디찬 아랫목에 배를 대면 더더욱 아프고 더 서럽겠죠. 즉 그만큼 따뜻하게 이렇게 난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도 될 텐데요. 자, 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서러울 만한 상황인데 서럽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반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5번은 지난 시간에 예로 개념 확인해서 본 거죠. 시 한 줄 소설 한 권 읽지 않은 사람, 돈만 많이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이 사람을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고 한 건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네, 반어법 쓰였으니까 이 시의 표현 방식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죠. 3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기억.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 볼게요. 나의 마음을 따옴표로 표현하여 고백적 느낌을 준다. 어떤가요? 잊었노라를 딱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따로 표시를 하니까 잊었노라라고 직접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당신에 의탁하여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감정을 당신에 의탁했다라고 하면 당신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뭐 날 그리워하거나 이런 거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 강조하고 있다.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서 잊을 수 없어요, 그리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이별의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임과의 이별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과장, 지나치게 부풀린 것도 없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나의 처지로 인한 체념이라는 모순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움이 드러난 건 맞아요.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체념하는 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갑니다. 니은을 나가 당신에게 직접 하는 솔직한 말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솔직한 말로 바꾸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잊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선지를 볼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요. 절대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뭐 열심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잊었노라, 잊을 수 없다라는. 자, 이 의미 그대로 답이 되겠지요. 네, 당신을 만난 거 후회한다 그렇지 않고요. 뭐 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남 걱정할 때 아닙니다. 언젠가는 잊을 수 있을 테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답으로 하면 큰일 나요. 자, 언젠간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 다음 5번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설명을 참고하여 이 시의 일련을 끊어읽기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김소월은 여성적 어조와 민요적 율조로 작품을 표현한 작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민요적 율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요적 율조가 뭐냐면 사문보율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불러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정확히 세토막식, 그쵸?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사문보율로 끊어 읽으라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했었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렇게 끊어 읽을 때 보통 세 글자나 선생님이 그 답변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죠. 네 글자로. 3음절에서 보통 4음절을 한 음보로 해서 이렇게 끊어 읽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의미도 고려해서 이렇게 끊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까지 다 풀었습니다.